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 구도시민 은행동에 있는 은행 1구역에서 재개발이 지금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전에서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대전 은행동은 추억의 동네예요. 뭐 저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특히 70, 80 세대들한테는 은행동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옛날에 이제 대전에서는 그 놀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놀러 가든지 하면 이 은행동으로 모두 몰렸던 거예요. 은행동에서 커피도 이제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놀던 동네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제 은행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도청 자리에서 대전역까지 이어지는 이 중앙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에서 놀다 보면 뭐 초등학교 동창도 만나게 되고 중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게 되고 뭐 대학교 동기 선후배도 만나게 되고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학창시절의 이제 추억도 생각나고 현재 이제 은행동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 탐방을 한번 가봤습니다.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은행동의 추억에 계신 분들은 옛날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특별히 이제 추억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패싱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1구역에 대한 진행 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행 1구역은 대전의 이제 대표적인 구도심인데 그 전반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옛날 도청자리고 이쪽이 이제 대전역이 있고 현재 이제 지하철역인 중앙로역이 있고 옛날 동양백화점인 현재 이제 NC백화점 건너편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 대전천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가 지금 목척교고 옛날에 이제 중앙데파트 홍명성가가 있던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고 대전역 같은 경우도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리고 이제 꽤 오래된 초등학교인 그 선화초등학교가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대표적인 게 이 선화초등학교 그리고 선화동의 중앙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죠. 그리고 대흥초등학교 이 대표적인 초등학교였는데 그렇게 전통 있는 선화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가 되는 거고 그 인근에 보시면 한밭중학교도 있고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은행 1구역이 재개발이 이제 어떻게 추진되어 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2004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 구역 지정된 게 2007년 6월, 조합 설립된 게 2007년 8월이었고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를 2008년 9월에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게 되면 거의 이제 추진되는 상황인데 이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 재개발 추진이 멈춰 있었어요. 200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실물 경기가 이제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하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10년간 이제 재개발 사업이 멈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2019년도에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부동산 경기도 이제 화랑에 힘입어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 변경을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공사도 이제 롯데건설로 선정이 됐었는데 현재 지금 롯데건설 자체도 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2019년 이제 8월에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조합 내부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도 12월에 가처분 이제 기각을 받으면서 법적인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올해 이제 2000년 3월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이제 과반수 동의를 받고 이 정비계획 변경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 면적이 이제 9만여 평방미터 되고 뭐 호텔, 뭐 오피스텔, 백화점, 뭐 영화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결합된 국내 이제 최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인 그 MXD로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현 상황에 맞게 변경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면적은 이제 일부 축소해서 8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인가 세대수는 아파트 이제 3,321가구랑 오피스텔 546실로 추진을 하고 건폐율은 이제 50%. 이 용적률 같은 경우가 상업지역 재개발로 938%가 이제 적용이 돼요. 선화 2구역이 528%인데 용적률이 상당히 이제 높은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으로 매력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규모를 보면 지하 6층에서 지상 이제 65층으로 추진이 되다가 지금 이제 75층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은행 1구역 조감도인데 향후에 이제 구도심인 은행 1구역이 이런 아파트 단지를 재탄생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1구역이 재개발이 이제 다시 추진되게 된 배경이나 현재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대전시가 이제 조례를 개정했어요. 대전시가 현재 이 원도심 개발 의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이 상업지역 이제 상업 용적률을 높였고 주거 상업 비율도 완화를 해줬어요. 70%에서 90%까지 이제 완화를 해줬고 현재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는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주거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 수익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정상화 이제 추진위원회와 만남도 재개를 했고, 대전시와 이제 접촉 등 사업 재개 의지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 변경의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주거 비율을 90% 수준으로 하고, 무려 이제 75층인 초고층 주거타운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구형되어 있던 중앙로 이제 대로변 일부 상업지구 구역을 이제 재척 추진을 해요. 이 상업지역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도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동의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한 24% 정도밖에 동의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조합원이 이제 551명에서 이 상업지구 일부를 재척하고 조합원들 500여 명 정도로 축소를 하고, 이 상업지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면적도 한 1만 제곱평방미터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재개발 구역이 82,093 제곱평방미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주거 비율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6%에서 90%를 이제 상향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정비계획 변경안을 중구에 이제 제안한 후에 일단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대전시에 이반을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합의 이제 향후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2000년 9월 정도 마무리를 짓고, 사업시행 이제 계획 변경 인가를 2021년에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2022년도에 받고, 그러니까 착공을 2023년도에 한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의 이제 계획대로 추진이 되더라도 뭐 7, 8년 후의 얘기지만,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이제 멈춰 있었어도 사업시행 인가 자체를 받은 구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렇게 단합을 하고 시공사가 적극적이고 대전시에서만 뒷받침을 해준다면 생각보다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 이제 대표적인 구도심이고, 현재 이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 활성화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대전역 같은 경우 지금 혁신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대전역이 개발되게 되면 은행 1구역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뭐 1조 원대 대전역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이 하나로 선정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 대전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뭐 혁신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런 대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고, 그 인근에 있는 이 은행 1구역이 재개발이 이제 완성되게 되면 대전 구도심은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이 이제 뭔가 하면 하나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전 도시재생 사업의 조감도예요. 이 사업개발 컨셉이 대전에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 최고 69층 규모의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를 이제 건립할 예정이고, 이 안에 호텔, 오피스, 뭐 컨테이너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문화시설도 이제 건립할 예정이고, 그래서 대전 원도심이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이 대전역 지금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 대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이제 완성되게 되면 대전역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전역 인근에 있는 은행 1구역에 75층짜리 랜드마크 주거단지가 형성하게 되면 은행 1구역의 미래 가치는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전역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이런 부동산 시장에 화랑새에 힘입어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존에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뭐 은행동, 그 옆에 있는 대흥동, 이 선화동 일대가 이 재개발 재건축 변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지도가 지금 현재 은행 1구역 주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재개발 정비사업 지도예요. 은행 1구역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선화동도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 위에 보시면 목동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선화 B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 대흥동 일대도 재개발이 이제 재추진되는 지역이 많이 있고, 이 대전역 뒤편에 이 소재동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 대동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전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 고층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선화 1구역 같은 경우 뭐 49층, 가양동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49층, 대전역 도시재생 같은 경우 69층,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75층으로 초고층 주거단지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이제 5년 뒤, 10년 뒤 얘기지만 대전에서 현재 지금 낙후돼 있던 대전의 이제 기존 원도심들이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게 되면 이러한 기존 원도심 지역들이 환골탈퇴를 하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신도시도 만들고 뭐 외곽 지역도 개발해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을 포함한 이 광역시들 같이 오래된 도시에 있는 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이제 재건축에 대한 뭐 투기 문제나 이런 부작용만 생각해가지고 개발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구도심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어 있지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뛰어난 장점들이 지금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도심들을 이 고밀도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도시 재생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오늘 언급한 지금 은행 1구역 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돼서 이런 구도심들이 이렇게 깨끗한 단지로 새로 탄생하게 되면 대전 시민들의 이제 주거환경 같은 경우도 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처럼 잘 추진했으면 바람이고 대전의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 도시 재생 차원에서 이 낙후된 지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